챕터 13 부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종속절이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에 이끌리는 절을 말하는 건데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뒤에 나오는 절을 종속절로 이끌어서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절과 종의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종의절이 주인절을 수식해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제가 크게 종속절을 원인이다, 주절을 결과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선을 해놨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이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고요. 대개 시간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얘가 시간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행위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뭐 집에 머물렀다. 외출했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했다. 비가 올 때 외출했다. 비가 올 때 집에 있었다.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인과관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가 미래죠. 결과가 미래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서울에 가요.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갈 준비를 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고 내가 뭐 기차를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니? 나 어디 여기야. 어디 통과 어디 지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역에 도착하면 다시 너에게 전화를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걸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현재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미래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서울역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요. 그렇게 도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미래도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미래도 있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우리가 보통 will arrive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hen 뒤에서 will arrive 쓰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when을 썼을 때의 원인 결과와 if를 썼을 때 원인 결과는 어떤 차이 있느냐? if는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불확실한 내용일 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 때요. 비가 오면 이런 의미인데요. 비가 온다는 것이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자,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뭔가 쉬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에서 모래를 이렇게 쏟아 붓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겠다. 이게 원인이고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적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감수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집에 있게 되는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인과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음을 명확하게 나타내고요. if 자체가 불확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굳이 will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will의 의미가 if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when절과 if절에서 will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쓰지 않는 이유는 좀 차이가 있어요. when 뒤에서는 will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반면에 will을 쓰지 않는 반면에 조건절에서 will은 확인이 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그 if가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will을 써서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굳이 많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if 자체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어떠냐? 같은 원인과 결과지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진 경우예요. 비가 와서 내가 집에 머무른다. 비가 왔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집에 머물렀다.
그렇죠? 둘 다 인과관계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if를 쓰고요. 이루어진 경우에는 because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양보는 뭐냐? 이 조건 이유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없는 결과. 비가 오면 집에 머무르는 게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일반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원인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양보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양보를 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나타나야 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양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 관계를 이루죠. 그래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양보절이 나오면 양보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절이 강조되는 거죠. 예.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제와 상관없이요. 어, 현재든 미래든 또는 과거든 과거인 경우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양보를 쓴다. 이렇게. 그래서 부사절은 대개 주절의 원인을 나타내고 주절은 부사절의 결과를 나타낸다. 물론 시간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